네, 뉴스와이드 세 번째 이슈는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검찰 조사 중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이제는 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8월 22일 경찰에 첫 출석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이후에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자신 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민사 고소를 했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증거가 없다, 사진 한 장 없다. 라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딸이 간곡한 애걸을 해서 고소를 취한다. 강용석 변호사도 구속됐지 않냐. 지난 세월 떠올리는 게 구차하다. 다 내려놓고 싶더라. 결정적인 건 증거 부족으로 독박 피박 쓸 것 같아서 쫄았다. 글쎄요, 방송에서 이 김부선 씨가 썼던 표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던 김부선 씨가 이렇게 갔을 때는 아무래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 11월 20하고 21일 이제 양일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도 검찰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증거도 없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어떤 실익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고라도 혹시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이제 본인을 지지하던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좀 떠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면서부터 훨씬 더 좀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갑작스럽게 강 변호사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사실은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셈이 돼버렸고 또 공지영 작가도 그동안에는 많이 지지 발언을 해줬지만 이제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했던 것은 아마 이제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동안에 조금 흥분 상태였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든 지침의 상태로 좀 또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본인에게 쏟아지는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디기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과연 지쳤을까요? 더 이상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 씨는 제가 2차례나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99가지, 99만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악수를 두고 결론적으로는 저를 허언증 환자라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저를 환자라고 정신병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김부선의 명예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저를 허언증 환자의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입니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김부선 씨가 왜 여기에서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딸이 둘이 있어서 딸 바보 아빠는 제가 많이 봤는데 본인 진술에 따르면은 딸 바보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의 이 애원에 못 이겨서 고소를 취소했다라고 하고 있고 본인의 딸을 엄마 같은 딸, 오히려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좀 전에 그 그림도 봤습니다만 여러 차례 걸쳐서 그리고 또 뭐 각종 SNS를 통해서 변호사를 찾는다라고 하고 했던 그런 노력에 비했을 때 정말 태산이 울렸지만 나오는 것은 크게 거의 뭐 서일필 쥐 한 마리 나오는 예. 그것밖에 안 예. 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대로 갈 경우에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해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예. 결국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한 여인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고소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인 반향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소 취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뒤끝이 씁쓸한 그런 그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면 어찌됐든 간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에 따르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고소를 취하면 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형식적으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새로 고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과의 개인적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김영한 전 후보의 재정 신청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어도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이재명 지사는 이 소식을 듣고 웃었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일단 사람들 없는 데서 네. 살짝 미소를 지었을 것 같은데요. 네. 봐라. 이렇게 예. 내가 최소한 이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법적인 이 논쟁에서는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이렇게 김부선 씨가 고소를 취한 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근법을 보면은 결국엔 스모킹건이 없는 데다가 또 마침 자기 변호사까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황영석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구속되는 바람에 그런 게 고려했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 또 흐름을 읽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가만히 돌아가는 수사하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재기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이 스모킹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싸웠다가는 내가 굉장히 진짜 피곤한 날들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양문석 박사.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참 장애물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는 치운 것 같아요. 애초에 뭐 가장 큰 문제가 예. 여배우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가 그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7가지 혐의점이 초기에 그 제기가 됐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와서 그 김부선 씨가 접은 게 아니고 김부선 씨가 식당 사진 던졌다가 그 가짜 사진으로 판명 나고 결정적으로 신체의 커다란 점 이 부분이 공지연 작가와 통화 중에 그 했던 이야기였고 그게 그 녹취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재명 지사 신체의 크고 까만 점 이 부분을 셀프 검증으로 이재명 지사가 돌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김부선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언론도 안 받아주고 사회적 파장도 안 일어나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에 김부선 씨가 더 이상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항복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딸이 강력히 만류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도 약간 피로감이 좀 생기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두 정치인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김영주 의원, 이번 일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받은 정치적 타격도 상당하겠지만 또 역으로 이번 일을 잘 돌파하면 본인도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절반 정도죠. 이게 예.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자기 모든 명예가 벗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에 지금 해결되고 있는 기소가 돼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의 가능성 또 새로운 어떤 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죠. 네. 이재명 하면 더 이상 얘기도 꺼내지 마라 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다 하라고 한 것도 예. 여전히 본인에게는 부담이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쨌든 도지사로서 도정에 충실해서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명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 평가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좀 아까 하나 그랬다가 바꿨습니다. 급하게. 이런 것 같아요. 이 김부선 씨가 봤을 때 본인이 이제 그 공명심에서 어떤 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이제 폭로하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과 이재명 한판 싸움에서 사실 이재명이 1라운드 승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검찰이 달아나고 있는 겁니까? 일정하게 이제 숨 쉬러 아예 가는 건 아니고 이제 1라운드에서 이제 검찰이 일정하게 이재명 지사한테 졌다고 세간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상당히 이제 아마 검찰로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씨 형의 그 병원 강제 입원 의혹 이것만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김부선 씨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기한테 그 유리하게 어떤 그 성명을 해줄 강영석 변호사도 없는 마당에 예.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냥 그 공명심보다는 일단 그죠? 하얀 수건이 먼저겠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두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고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이 네, 오늘 뭐 확보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저것 써왔습니다. 저 네.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점이 없다 네. 이렇게 또 네.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네.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본인도 이렇게 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그 김부선 씨의 주장 굉장히 사실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을 듯한 한마디로 그럴 듯한 주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인천의 한 포구에 있는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거기에서 이 이재명 현 지사가 카드로 결제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때에 있었던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노트북에 있다든가 해서 사실 웬만한 우리가 변호인으로서 고소장을 써준다라고 했을 때도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내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하나하나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그 불기소 이유를 들어봤더니만 2007년에 이제 그 횟집에서 신용카드로 분명히 결제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검찰에 가서는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신용카드로 계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소를 해놓고 그 뒤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들이대지 못한 것이 결국 고소를 취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는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결정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호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고소를 취하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그 김부선 씨의 고소가 무고의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만 남긴 채 모든 것이 미궁속으로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원래 고소를 취하해도 이미 이제 고소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사건은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김부선 씨야 일반인이고 잘 모르는 또 특히 이제 배우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뭐 보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이런 걸 더 오히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좀 이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이제 화면에 비춰진 것처럼 본인이 이제 단순히 변호사로서만 행동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뭐 그 개인 방송에서도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그 김부선 씨의 주장보다 더 훨씬 더 그 왜곡되고 과장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예. 주장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행동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증거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 또 이렇게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떠벌리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 드셨죠? 그렇습니다. 뭐 몇 번 그 당시에도 이제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본인이 또 구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그렇다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좀 더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두 분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